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인데요. 2005년에 설립한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해온 싱크탱크, 브레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역할과 사명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전북연구원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지난 6월 전북연구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남호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남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2달가량 되셨잖아요. 네. 그동안 굉장히 좀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 뭐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 받고 네. 또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 진단하고 네. 혁신 방안 마련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네. 여러 가지 또 협력해야 될 그런 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대학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또 도의회, 또 언론, 맞습니다. 뭐 이런 지역사회와의 어떤 잘해보자라고 인사 다니는 등등 네네. 그렇게 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전북연구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 기업에 미래전략기획실 같은 예. 그런 브레인들이 모이고 예. 전략을 짜고 예.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는 예.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뭐 한마디로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좀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하이퍼 튜브가 시속 1000km로 달리는 그 미래 지금 열차인데 맞아요. 그걸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센터를 우리가 유치하자라고 하는 그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걸 우리가 새만금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됐을 때 지역사회랄지 국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나아가서 유치가 되고 나서 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효과를 더 우리가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예. 그런 레포트를 네. 이제 도에 이렇게 공급해 드리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 이제 전북연구원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네. 전북만의 온리원 브랜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원오버댐은 잘 아시는가요? 원오버댐 그렇죠. 전략. 네. 그들 중에 여러 개 우리가, 중에 뭐 최고 하나. 예.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원오버댐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렬로 가로로 줄을 세워가지고 예. 목적지 하나를 두고 선착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선두 그룹에 들어간 사람은 혜택을 받고 맞네요. 나머지는 다시 또 줄을 서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인데 결국 이제 그 원오버댐 전략은 앞서가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죠. 네. 늘 그 후발주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성장 전략이거든요. 뭐 그 앞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줄 서 준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줄을 이렇게 원탁처럼 동그랗게 줄을 서 가지고 예. 전부 다 이 원의 바깥쪽을 향해서 서면은 예. 각자의 앞에 목표를 하나씩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자가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각자가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목표물들을 하나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하나의 이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전략. 예. 결국 이제 이 전략은 좀 후발주자들, 낙후 지역 또는 후진국 이런 데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결국 전라북도도
우리 전라북도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자. 또 우리 전라북도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건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지. 이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저는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거기에 줄을 우리가 만들면은 우리가 맨 선두에 줄을 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오늘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면에서 지금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좀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전략이 저는 그런 올리언 브랜드 전략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남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만이 가진 특장점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이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현재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서 틈새가 뭐가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가 네. 갈 수 있는 좀 다른 시도랄지 다른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비해서 좀 우리가 앞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있겠죠.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농생명 산업 그거는 정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온리원 브랜드죠. 예. 또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각종 특용 약용 작물들이 많이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음흠. 신약이랄지 예. 또는 천연물을 유래로 한 신약 네. 뭐 이런 부분이랄지 또는 뭐 전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다른 시도들이 예. 다른 지역이 관심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주 4일 근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데요? 주 4일 근무제가 네.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네. 그 주 4일 근무제가 시행이 됐을 때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우선 여가만 해오더라도 지금까지의 여가를 즐기는 스타일로 달라질 것이다. 완전 달라지죠. 또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기호도 많이 변할 것이다. 그럼요. 뭐 또 주거의 개념도 많이 변할 것이고 그렇죠. 또 자동차에 대한 기호도도 네. 좀 달라질 수 어허. 있는 거 아닌가. 맞네요. 예. 그러면 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비해서 좀 어떤 사전의 전략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미래에 어떤 일어날 법한 일들을 지금부터 벌써 준비하고 기획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가 또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의 역할도 더욱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우선 내년 이제 1월 18일 날 네. 출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라북도라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이제 막이 올라가는 예. 그런 것이 이제 불과 한 6개월 맞아요. 정도 좀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일단 특별법이 뭐냐면 통과는 됐습니다. 제정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더 많은 특례 조항들. 특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한테는 예. 도지사랄지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반적인 법 체계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예. 특별자치도인 전라북도가 하는 데에서는 예를 좀 인정해달라. 네네. 이제 그런 특례 조항을 지금 한 230 한 2개 정도 예. 지금 이제 발굴을 해서 어허.
그 법안에다가 전부 개정안을 지금 의원 입법을 통해서 네. 담으려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죠.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150여 개 정도가 전북연구원에서 특례를 발굴해서 지금 담겨져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그렇군요. 예. 뭐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 오. 원래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인데 예. 그것에 관한 뭐 조성이랄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한테 좀 이양을 해달라. 우리만의 스타일로,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구축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랄지 산업이 유치되고 오. 또 뭐 동구권의 우리 산악 경관 지구 조성이랄지 예. 뭐 또 유학생 특례 문제랄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230여 개 오. 특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중앙부처는 또 중앙부처가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논리를 네. 이제 개발해서 그렇군요. 우리 도와 협의해서 예. 좀 제공하고 같이 좀 설득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생명 경제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전국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비전을 내놓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비전 체계 자체가 이제 전북연구원이 같이 결합이 돼서 예. 만들어진 이제 비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생명 경제에 반대되는 것이 생존 경제. 생존 경제는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네,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존할 것이냐. 아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예. 뭐 그런 것이 지금 화석연료 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기반한 산업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생존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생명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생이고 상생입니다. 에너지도 청정 에너지로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탄소 배출도 저탄소에 기반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을 기반으로 한 성장. 예. 그래야 성장도 하고 공존도 하고 공생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생명 경제가 되겠고요.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연구팀을 예. 정책실 기능을 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에 맞게 예. 지금 개편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그 생명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쪽에 좀 더 치중해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회사도 보면 그 어떠한 뭐 좋은 기획이나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 조직 문화가 그걸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북연구원도 어쨌든 좋은 산업을 발굴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도에 있는 도민들의 어떤 인식도 같이 한번 올려주고 공감해주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사실은 요 비전 생명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생명 경제라고 하는 비전을 워딩으로 제시했다는 거. 뭐 여기서부터도 중요한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미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랄지 네네.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 또 미래의 이슈, 글로벌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담아냈다 저는 막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이 지난 7월에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전북연구원도 함께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 좀 보람도 크고 기쁨도 굉장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우리 도민들께 우리 전라북도도 할 수 있겠구나,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자신감, 희망
이런 것을 드렸다. 이런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예.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춘향민들까지 해서 500만 좀 도민들이 다 한 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네. 성취하려고 같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네. 또 그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준 예를 들어서 김관영 지사님의 그런 리더십 예.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높이 좀 평가해 보고 싶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떤 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최종 선정이 된 이후가 어쩌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전북연구원에서도 이제 숙제가 네. 또 크게 네. 젖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보통 2차 전지가 있으면은 예, 그 전방 산업이 있고 네네. 2차 전지가 있고 네. 또 후방 산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후방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서로 잘 되면은 우리가 가치 사슬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의 사슬이 서로 체인으로 밸류 체인이라 그러잖아요. 잘 연결이 돼 있다. 예, 예. 네. 이제 그런 좀 가치 사슬을 좀 더 강화하는 때 우리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어허. 이런 좀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 폐 2차 전지의 예. 재활용 문제. 중요하죠, 그것도.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 또 나름대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안전한지 등등에 관한 또 그 인증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증 기관을 우리가 또 유치해 줘야 그야말로 이제 2차 전지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2차 전지를 하려면은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감소 문제도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는 이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인구의 개념이 예. 뭐 꼭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네. 뭐 관계 인구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생활 인구, 관계 인구를 200만 시대를 회복하겠다. 이런 것이 전라북도의 지금 도정 네네. 목표인 것이고 사실은 지금 177만 명이었잖아요. 180만 명 시대가 지금 무너졌고 네. 2050년이 되면 150만 명 시대도 이제 또 무너진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많다. 청년 인구가 가지는 의미는 첫째 일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청년 인구가 다 지금 맞아요. 떠나간다는. 또 청년이 있어야 출생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청년 인구가 있어야 생산도 되지만 소비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소비가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선 좀 청년 인구의 증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순유출이 연간 8,000명이 순유출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유출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교육 때문에 뭐 여기서 교육은 대부분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네. 수도권 맞아요. 타 지역으로 가는 문제. 네네.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이게 큰 이유입니다. 8,000명 매년 지금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대학이 지역의 대학들이 좀 인구 댐으로서의 역할이 좀 많이 상실이 되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보면은
각 지역에서 청년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지금 그 기능을 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뭐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들은 지금 그런 기능들이 많이 좀 상실되어지고 있는 점. 그래서 빨리 그냥 그런 역할을 기능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 뭐 가서 보면은 그 유능한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년 인구 비율이 75% 전 인구에. 그러면서 이 교육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저쪽 북아프리카도 그렇군요. 네, 그렇고 유학생 인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는 것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어허. 특례 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예. 뭐 그럴 때 가족이랄지 부모랄지 동반해서 입국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비자 그렇군요. 문제.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아예 전라북도에서 그냥 정주하게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북연구원에서 최근 2023 전라북도 행복지표 현황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예.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좀 흥미롭기도 한데요. 그 도민이 생각하는 행복 중요 요인 예. 3위가 건강이고 예. 2위가 가족 관계고 1위가 마밤 경제입니다. 아, 이게 경제가 참 이 행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도 공감하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해석이죠. 그 해석을 저는 조금 달리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삶의 질의 문제에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단계를 넘어서 관심하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가 활용도 있고, 맞습니다. 노후 보장도 있고, 그렇죠. 또 건강 문제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 문제. 맞네요.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네, 경제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을 했었던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삶의 질 문제와 연결돼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 단순히 막 지금 물론 이제 또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지금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죠. 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극복한 분들은 아예 삶의 질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행복의 요건은 뭐예요? 삶의 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뭐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른다면? 네. 저는 좀 저희가 워라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과 생활 생활의 밸런스. 밸런스를 네. 맞추는 것. 그래서 늘 일만 있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좀 좋게 네.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좀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 그런 사람이 좀 행복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뭐 비용 축적은 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많으세요? 그 정도 아니 뭐 욕심이 그 정도 그냥 네.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이남호 원장께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학교 수장과 또 연구원의 수장이 역할이 좀 비슷한 듯하면서도 또 달라요. 네. 그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같은 점은 네. 대학의 이제 중요한 기능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지식, 국가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창출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역할. 이게 대학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네. 책무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인력,
인재를 양성해 줘서 사회에 공급해 주는 역할. 맞습니다. 요게 이제 뭐 대학이 가지는 책무 중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전북연구원은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은 네. 이제 없는 것이고 대신 지역이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그 지식을 창출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역할. 그게 또 이제 성장 뭐 모델을 아까 공급해 주는. 이제 두뇌잖아요. 아까 그렇죠. 싱크탱크.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같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대학 총장도 그렇고 전북연구원장도 그렇고 좀 전문가 집단을 데리고 네네. 경영하는 그 경영자다. 막 이런 점에서 좀 같지 않은가. 네. 대부분 이제 저희 연구원도 좀 연구를 하는 고급 분야들을 네.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그렇군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예. 대학 비슷하다. 총장과 비슷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총장 재임 시절에 고정관념을 깨는 프로그램 그리고 대회 등을 개최하셔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그 업무 스타일도 상당히 궁금해요. 과연 또 고정관념을 어떤 걸 깨면서 업무 스타일을 또 해나가고 있을까도 궁금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 뭐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장도 있고 덕장도 있고 용장도 있고 아니, 그렇죠. 또 다 갖춘 네. 리더도 있고 네.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전략가다. 그럼 지장에 해당되는 건가요? 뭐 지장에 많이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신 지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략가다. 그런데 좀 자화자찬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전략가다. 뭐 좀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덕장과 지장을 이제 융합한 뭐 그런 수장이라고 것-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전북연구원도 뭐 제가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네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들여다봤을 때 좀 무엇이 문제인지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좀 제가 빨리 결정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그렇군요.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면은 사실 전략을 짜는 데는 고민을 제가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면서도 생각하고 혼자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예.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듣지 못했던 네. 보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을 좀 내놓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동의해주고. 공감하고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뭐 좀 감동 같은 걸 좀 주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탄력이 생기고 허허.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는 워라벨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걸으면서도 생각하시고 씻으면서도 생각하시고 잠자면서도 생각하시면 워라벨 없는 거 아닌가요? 좀 무조건 페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워라벨이 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렇군요. 바람을 얘기하신 거군요. 예. 아까는.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가장 좀 애정이 남다른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냥 우선 제가 태어난 곳이 네. 어렸을 때 좀 어려웠던 시절에 자랐던 그 고향 네. 뭐 여기서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네. 뭐 남원에서 한 15살 정도까지 예. 이렇게 다녔는데 그 시절에 대한 그 애틋함 같은 것이 늘 있고요. 그렇군요. 고향에 대해서는. 예, 네.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주로 또 와서 좀 하숙하고 네. 또 잠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수도권으로 갔다가 전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인생의 전부가 전주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주에 대한 또 그 뭔가 애정 네. 이런 것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임기 3년 동안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 또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요. 임기 동안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 미션을 대한민국 넘버원 지방정책연구원으로 성장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넘버원 지방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첫째는 신명나게 일하는 연구원이다. 연구자들이. 예. 그다음에 작지만 아주 역동적인 연구원이다. 도민들의 그 갈증, 또 전라북도의 갈증이 났을 때 거기 가면은 뭔가가 있는 그런 샘물 같은 네. 그런 연구원. 뭐 그런 좀 연구원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뭐 임기가 짧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장으로서 또 덕장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또 그 바라는 점,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전북연구원이 이제 조만간 20년 설립된 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내년 연초에는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시대가 지금 막을 열기 직전에 있는데요. 뭐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이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늘 성원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살펴봐 주신다면은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큰 역할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